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손자 채널의 시통령. 네, 국민손주입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이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이제 시니어 분들에게 이제 좀 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국민손주이고요. 손주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니어 대통령이라고 좀 거창하지만 우리 주변의 시니어 분들께 다양한 방면에서 좀 좋은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어떤 주제로 좀 시작할지 우리 국민 손주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얼만큼 더 건강하고 충분히 여가 생활을 즐기시면서 또 아름다운 어떤 시니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냥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액티브 시니어거든요. 액티브 네. 시니어. 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가 뭔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시통령 선생님께 네. 여쭤보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액티브 시니어란 말이 근래에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보통 40대에서 60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계신데, 액티브 시니어라 함은 새로운 신중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런 세대가 아니고 실제로 베이비 부머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본인의 노후 생활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어떤 경제권을 가지고 본인의 노후 생활을 직접 이렇게 설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렇게 좀 활동력 있는 그런 시니어 세대를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시니어 세대라고 또 불렀고, 네. 지금은 액티브 시니어라는 그렇죠. 그 액티브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네네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네. 부분에서 이 액티브 시니어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추가된 개념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네. 우리 손주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거의 20%까지 비율이 노인이 된다고 해요, 곧. 그러면 시니어, 노인이란 말이 이렇게 나쁜 말이면 안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시니어란 말은 그렇게 꼭 좋은 의미로 들리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와 기존의 시니어, 요 차이가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요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우리 부모님 세대 이상의 그 시니어 분들은 특징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모아온 재산이나 내 시간들을 모두 자식 세대 혹은 배우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할애하는 이런 특징이 좀 있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액티브 시니어는 굉장히 적극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네. 특히나 본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설계하시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방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미래이신지 네.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자녀분들한테 투자했던 거를 본인한테 투자를 하는데 네네. 좀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시는 그렇죠. 분을 시니어라고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경제권이죠.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시니어분들은 돈을 이렇게 잘 모으지 않으셨어요. 자녀분들이 결혼하고 대학 가고 그 이후에도 자녀분들에게 몽땅 투자를 하셨죠. 근데 지금의 액티브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에 계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건 좀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자녀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면 향후에 정말 좀 힘이 없으시고 이럴 때는 자녀분들이 좀 돌봐주시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또 투자는 하는데 자녀분들은 또 이렇게
돌봐주진 않는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 네. 뭐 나중에 손주분 어떻게 부모님 모시고 사실 생각이세요? 저는 뭐 항상 그런 생각은 그죠, 국민 손주시니까 그렇게 하셔야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니어분들, 기존의 시니어분들은 네. 경제를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네. 액티브 시니어분들은 과거부터 네. 나의 노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국가의 연금도 있지만 개인적인 연금도 이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뭐 어떤 부동산이나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거의 절반 이상은 네. 이 60대 이상의 아. 분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아. 뭐 다만 그게 현금화되는 돈은 아니지만 네네. 그만큼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액티브 시니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 챙겨가면서 네. 본인이 본인 이제 생활이나 어떤 그렇죠. 취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경제권, 네네네. 취미들을 많이 만들어 가신다. 그렇죠. 라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렇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다른 점들이 많아요. 네. 뭐 취미 생활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실제로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부분도 기존의 실버 세대와 액티브 시니어 세대는 굉장히 다르고요. 네. 뭐 문화 활동도 그렇고. 네네. 네. 뭐 실제로 국민선주님께서도 보시면은 주변에 이제 60대라고 해서 더 이상 노인 같지가 않으시잖아요. 아, 맞아요. 네.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좀 어느 세대신 것 같으세요? 저희 부모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예전의 시니어분들과 네. 지금의 액티브 시니어의 약간 중간 단계에 계신 분이라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네. 생각한 이유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일단은 물려줄 게 없다. 아, 네. 그게 이제 액티브 네. 시니어분들의 네. 기본적인 좀 네. 그런 성향을 맞습니다. 띠시죠. 네. 그런 발언들. 네. 저는 뭐 물론 거기에 욕심은 없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뭐 본인들이 이제 다 쓰고 갈 거다. 재밌게 즐기시다 갈 거다.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응원도 드리고 싶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제가 많이 여쭤볼 테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니어 분들과 액티브 시니어 분들이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런 그 트렌드, 액티브 네네. 시니어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좀 매스컴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음. 그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네. 네. 뭐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했지만 실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들으셔도 그렇게 액티브가 뭐야?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손주님처럼.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되게 굉장히 딱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굉장히 핫한 피플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이 바로 윤여정 선생님이시죠. 네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영화계에서 상도 받으시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데 요런 분이 하나의 액티브 시니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연예인이니까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액티브 시니어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본인의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꾸준히 어떤 관심 분야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탤런트나 연기자라는 게 뭐 굉장히 특이한 또 하나의 직업이지만 윤여정 선생님 같이 본인의 삶을 위해서 본인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 분야에서 끝까지 연세가 있으심에도 영위하시는 이런 모습이 저희가 말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유튜브 많이 보실 때는 박막래 할머니 아시죠?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손주님은? 어떤 한 크리에이터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할머니의 어떤 자아실현이라든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셨으니까 좀 늙어가시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남겨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작게 시작했던 게 대박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활동적이고 황혼의 노후에 굉장히 멋진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여성으로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었던 할머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아마 구독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광고도 또 네. 박문혜 할머님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다양한 콘텐츠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봤던 그런 유튜브 시니어의 조건은 이제 과거의 시니어분들하고 다르게 휴대폰을 활용을 잘 하시고, 인터넷 환경이나 온라인 환경에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는 그런 환경에 굉장히 많이 다가가시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니어 모델이라든지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렇게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런 시니어 분들이 소고될 수 있는 그런 유저층들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뭐 놀랄 일이 아닐 수도 있죠. 네네. 유럽의 어떤 굉장히 명품 네. 브랜드가 있어요. 누구나 말하면 알 수 있는. 근데 거기서 거의 70세 되시는 그 모델을 새롭게 발탁을 해서 이렇게 크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건 뭐 유저분들이 그 시니어 세대일 수도 있고, 또 그 시니어 세대를 모델로 쓰면서 굉장히 많은 그 설득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막내 할머니께서 손주님이 말씀하신 네. 그런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효과도 있지만, 네. 그만큼 많은 저희 액티브 시니어 분들이 그 콘텐츠를 구독을 하시고 네. 소비를 하신다. 네. 뭐 이런 데서 저는 좀 좋은 예시이지 않을까.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혹시 그리고 또 있으신가요? 다른 요즘에 네네네. 액티브 시니어 분들이 뭐 네네. 관심 가질 만한 컨텐츠라든지. 저는 또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예시는 그 미스터 트롯, 뭐 미스 트롯, 요즘 트롯의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팬님도 많이 보시죠? 네, 저도 많이 챙겨보고 있고요. 예전엔 발라드나 네. 아니면 랩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다면은 네네. 이 트로트도 하나의 어떤 음악 장르에서도 네. 이게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로 어떻게 편입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많이 신기했었거든요. 네. 저도 이번에 이 트롯 그 붐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네. 첫 번째로 든 생각들은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 액티브 시니어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 프로그램도 좋아하시고 음악도 좋아하시고. 근데 돌이켜보면 저희 이 시니어 세대분들이 뭐 한 30년 전 이 조용필이라는 대가수를 만든 굉장한 이 팬층이라고 네. 생각이 돼요. 네. 근데 그동안 그분들을 위한 음악이 없었고 또 네. 소외됐던 걸 이렇게 미스터 트롯이라는 것들이 새롭게 좀 이렇게 발굴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니어 세대 분들이 충분한 구매력과 파워가 있다라는 게 그렇죠. 저는 이번에 그 미스터 트롯으로 증명이 됐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걸 시니어 세대들이 따라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시니어 세대들이 먼저 트롯을 좋아하고, 전 요즘에 트롯 되게 많이 듣거든요. 선생님은 네네.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오히려 시니어 세대들이 먼저 붐을 일으킨 걸 이렇게 또 젊은 세대층까지 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느꼈고, 네네네. 네, 신선하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아까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 네. 쭉 지금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아까 본인의 일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편에는 이제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한 어떤 평가지? 그런 것들을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거랑 같이 겹쳐서 다음 화까지 좀 예고를 해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저희 국민 손주님이랑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시니어 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드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콘텐츠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네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질문 주신 게 이제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뭐냐? 네. 뭐 이걸 질문 주셨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대표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일과 이렇게 멀어지지 않는 시니어 분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일을 한다라든지 혹은 꼭 이렇게 풀타임으로 안 하시더라도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한다라든지 어떤 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뭐 영양제를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계속 꾸준히 습득한다. 뭐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저는 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영위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행도 뭐 자녀들이 보내주는 여행도 있겠지만 내가 그냥 꾸준히 내가 하고 싶은 여행들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문화생활 뭐 많아요. 뭐 음악도 문화고 영화, 공연 그 뒤에도 뭐 경제력이나 뭐 친구들을 이제 자주 만나는 부분, 사회생활 뭐 그런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리 하지만 저희가 정리를 잘 해서 다음 화에 내가 지금 네. 과연 그냥 시니어냐 아니면 액티브 네. 시니어냐 네네. 아니면 액티브 시니어에 이제 가기 위해서 바로 앞단계냐 네네네. 이런 걸 저희가 좀 평가할 수 있는 아, 그 지수 네. 평가표를 하나 좀 공유를 드릴 거고요. 아,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네. 이제 손주님이랑 저희가 네네. 뭐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끌어드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화에서는 그런 지수와 평가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액티브 시니어로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액티브 시니어에 알아봤다면은 네. 다음 편에 진짜 내가 액티브 시니어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네네. 이상으로 국민선주 네, 시통령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